안녕하세요. 보다부동산TV의 공인중개사 김경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두 번째 내용입니다. 현재 부동산 세금 중에서 몇 억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곳이 바로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과세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반대로 비과세로 알고 양도했다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양도세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지금은 더욱 비과세 요건을 잘 알고 대응을 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요건이 다소 까다로운 장기임대 등록 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기임대 등록 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기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임대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도 비과세 요건이 충족될 때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각각의 규정들이 조금은 까다로워 양도하는 주택과 임대 등록한 주택의 요건들을 별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도주택 비과세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주택 비과세 요건은 총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양도의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라 하면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조정 대상 지역은 보유 요건,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보유 요건과 거주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맞아야 양도주택이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조정 대상뿐만 아니라 비조정 대상에 있는 거주주택이라도 2년 이상을 거주해야만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그림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개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주하고 있는 A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주택인 이 B주택과 C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A주택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임대 등록된 이 B주택과 C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은 양도주택 비과세 세 번째 규정입니다. 2019년 개정을 통해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신규 취득한 주택부터는 생애 1회 거주주택에 한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이 내용을 그림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정 전인 2019년 2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A주택을 2년 거주 요건을 채우고 보유기간 전체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고 임대주택인 B주택으로 이사를 해서 다시 B주택을 2년 요건을 채우게 되면 B주택에 대해서는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A주택 양도일 이후부터 B주택 양도일까지 비과세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C주택도 마찬가지로 B주택 양도일부터 C주택 양도일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정 후를 보면 거주주택인 A주택의 경우에는 2년 거주 요건을 채우면 보유기간 전체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조정 후에 A주택 양도 후에 B주택으로 이사해서 거주기간 2년을 채워도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전체 기간이 과세가 됩니다. 조정 전과 조정 후에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최종 1주택인 C주택의 경우에는 거주 의무를 충족하면 B주택 양도일 이후부터 C주택 양도일까지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내용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직전 거주주택 양도 시 보유한 임대주택은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부터 2년 이상을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도주택 비과세 5번째 규정입니다. 앞에 그림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한 후 비과세 양도는 직전 거주주택 양도 후
양도 차익분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림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인 2021년 11월 2일 기획재정부 유권 해석을 보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조정대상 지역, 비조정대상 지역을 불구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전체 기간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비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체 보유기간이 과세가 됩니다. 세 번째로 최종 1주택인 C주택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직전 임대주택, 비주택 양도일부터 최종 1주택인 C주택 양도일까지 기간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임대주택 비과세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는 모든 주택이 대상이 되지 않고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의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일 때만 임대 등록이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비과세 두 번째 요건으로는 양도일 현재 지자체인 시군구나 세무서 모두의 임대 등록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간혹 지자체만 임대 등록을 한다거나 세무서에만 임대 등록을 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 임대 등록을 하는 것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지자체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비과세 요건 세 번째 내용입니다.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이 5% 이하로 준수되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임대 등록하거나 갱신하는 부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임대주택 비과세 요건 네 번째 내용입니다. 이 네 번째 내용과 다섯 번째 내용과 여섯 번째 내용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으로 단기 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 임대주택이 2020년 8월 18일부터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단기 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 임대 등록을 하신 분들이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울 수 없게 되는 사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이 4번 내용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비과세 특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7월 11일부터는 단기 임대 등록과 아파트 장기 임대 등록이 더 이상은 되지 않습니다. 임대 등록이 폐지되는 유형별 지자체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충족하신 분들은 자진 말소를 할 경우에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와 다주택 중과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게 됩니다.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보면 자진 말소를 한 경우나 자동 말소를 한 경우에 자진 말소의 경우에는 2분의 1 이상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말소 후 5년 내에 양도 시에는 거주주택을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주택 중과 배제는 자진 말소한 경우에는 말소 후 1년 내에 양도를 하면 중과를 배제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동 말소가 된 경우에는 양도 기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내용은 등록 시기별 임대 의무 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7월 10일 이전에 임대 등록을 한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을 5년 이상을 채우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유형은 단기 임대주택과 장기 임대주택인데요. 지자체에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4년짜리 단기 임대주택도 존재하는데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5년 이상의 임대 의무 기간을 충족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세무서 규정이 다른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월 11일부터 8월 17일까지는 단기 임대주택은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유형은 장기 임대주택이고요. 기간은 8년 이상을 임대를 해야 거주주택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8월 18일 이후부터는 기존의 8년이었던 장기 임대주택 의무기간이 10년으로 변경되면서 10년 이상을 임대를 해야 거주주택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내용입니다. 4번, 5번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7월 11일부터는 단기 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 임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임대 등록을 신청한 아파트와 7월 11일 이후에
임대 등록을 신청한 단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 이후에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 신고한 임대주택도 양도소득세 등의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장기 임대 등록 사업자의 거주 중인 양도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 5가지, 임대 등록한 임대주택 비과세 요건 6가지, 이 11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토지, 건물, 주택을 말합니다. 건물에는 주택도 포함이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물은 상가 건물 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양권 등은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분양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에는 요건이 필요한데요.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3년 이상을 보유하지 않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일반 공제율과 1세대 1주택 특별공제율이 있습니다. 이 일반 공제율이 적용되는 부동산은 토지, 건물, 주택입니다. 주택 중에서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은 제외합니다. 공제율을 보면 3년 이상 6%에서 매년 2%씩을 가산하여 최대 15년 3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특별공제율을 받기 위해서는 3년 보유기간은 물론이고 추가로 2년 거주기간이 충족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율을 보면 3년 12%에서 최대 10년 40%까지입니다.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율을 보면 2년 8%에서 10년 최대 40%까지입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라도 거주기간 2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장기임대 등록사업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대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장기임대 등록한 임대주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한 가지 있는데요.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민간건설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건설회사들이 대규모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그 임대주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임대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을 보면 8년 이상 장기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50%로 인정합니다. 10년 이상 임대 후에 양도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70%까지 인정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1세대 1주택의 경우 3년 이상을 보유했어도 2년 이상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공제율로 간다는 것입니다. 장기임대 등록 사업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대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양도세 비과세 중에서 장기 등록 임대 사업자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분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세제 개편 자문단을 구성한다는 내용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세제 개편 TF를 발족해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세제가 증세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우려도 많았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양도세, 중과세, 주택수 계산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